안녕하세요. 새차와 벵갈 고양이 채널 부산 스탠보이 촬영장 김대웅입니다. 새차 이야기 161편 에바 클리닝 본편. 자, 시즌이 시작되었죠. 벌써 제가 새차 이야기 중에 가장 지금 무게 있게 다루려고 많은 준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제가 경험해가지고 소비자한테 돈을 물어주고 했던 사건, 사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에바 클리닝 본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바 클리닝을 잘 하시는 분도 잘 보시고, 소비자도 잘 보시고, 에바 클리닝을 막 배워서 이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정보가 유튜브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에바 클리닝의 스승님이 유튜브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no pain, no gain. 리스크 없이는 내가 내 것을 만들기 힘듭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이게 에바포레이트입니다. 에바포레이트. 정발기. 네이버에 에바포레이트 정발기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유튜브에 떠도는 에바포레이트 중에 아마 이게 제일 비쌀 겁니다. 벤츠나 BMW 에바포레이트 누가 올려주시면 그게 더 비싸고. 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도요타 프리우스 2019년식 4세대 제 러시아 살인 교포 친구의 아내분 차입니다. 차량 등록은 친구로 되어 있고 키로수도 22,549km 밖에 안 됐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작년부터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저한테 이게 맡겼는데 제가 또 아는 사람 차라고 열심히 밤을 새워서 클리닝을 해줬어요. 근데 클리닝을 다 하고 나니까 클리닝을 보통 다 하고 에어건을 넣든지 안에 좀 바람을 불어내고 손을 넣습니다. 손이 시원해요. 제가 정비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감도 남들보다 다르죠. 이 뭐지? 할 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자동차 정비 명세서를 제가 이제 받아왔어요. 그 친구는 열이 받았고 성질이 못 돼가지고 친구 와이프한테 저번 주에 미리 사전 점검을 받고 부품을 시키고 얼마가 든다. 부품값이 한 100만 원이 든다. 그다음에 공임하고 140 얼마가 든다라 했는데 부가세 포함 149만 500원입니다. 2019년식 도요타 프리우스입니다. 4세대. 3세대는 조금 팬 블로우가 일반 현대 기아처럼 똑같고 달라요. 자, 에바포레이터 섭 어셈블리 87,000원. 자, 시간이 5시간 10분이 걸렸다. 443,700원이 레이버 코스트 작업 비용입니다. 에바포레이터 서버 아세이 911,300원. 제 2층 사무실에가 수입차 부품 회사인데 물어보니까 이거 100 몇천 원, 100만 얼마 몇천 원이 나왔어요. 서비스 센터니까 부품값은 조금 10만 원이 쌌다. 그 대신에 인젝터 클리너 3만 원이 들어갔고 에어컨 점검 가스를 넣었겠죠. 그 20분 87,000원에 17,400원. 자, 140만 2,400원에 여기에 이제 부가세 이리저리 포함되어 가지고 자, 그렇게 됐다. 자, 그러면 부품값이 94만 1,300원, 공임이 46만 1,100원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네이버 검색을 해 보니까 BMW 시리즈 중에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차가 있어서 그게 240 얼마가 들어가고 우리나라 K3가 한 5, 60만 원 들어가고 레이가 50 얼마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냐? 도요타 프리우스 4세대인데 얘를 우리가 청소하려고 하면 내시경이 들어가든 뭐 들어가 노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노즐이 들어가는 자리 폭이, 이 폭이 공간이 좁아요. 얘는 이렇게 좁아요. BMW, 메르세데스 벤츠 넓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국산차들도 넓고 얘는 좁아요. 이게. 그리고 2층으로 나눠집니다. 2층으로. 2층에 올라가면 골 때리는 게 있어요. 근데 터진 자리는 내가 작업을 잘못했으면 이걸 쑤셨다. 자, 친구 와이프가 서비스센터 가니까 이걸 꺼내가지고 서비스 메카닉 엔지니어 그랬대요. 아, 에바클리닝 하는 사람이 이런 걸 찌그러뜨려 놨네요. 닿아서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재질이 알루미늄이고 굉장히 얇은 거라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 찌그러져요. 근데 에바클리닝 하는 사람은 이런 노즐을 가지고 하면 잠깐만 터치되면 이렇게 닿습니다. 근데 힘을 제대로 주가지고 팍 쑤시지 않으면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이제 5년을 했으면 벌써 터졌게요. 그리고 저는 정비하면서 라제타 이런 계통에 또 정비를 할 줄 알아가지고 어떤 원리라는 걸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어디가 터졌게요? 자, 반대편. 자, 반대편에 하나가 여기 터져 있어요. 이상하죠? 제가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분사를 해서 이렇게 쏘았을 건데 여기가 터져야지. 터질 거면 반대가 터진 거예요. 반대가. 자, 이거 에바포레이터 두께 자 얼마가 될까요? 보세요. 제가 자동차 정비 뭐 31년 전에 했고 군대 제대하고 정비하다가 이제 산업기계 정비했는데 버니아 캘리퍼스까지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에바클리닝 설명하는데 버니아 캘리퍼스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에바포레이터 두께 봅니다. 자, 38. 자, 38.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원리를 만약에 모르고 일을 하면 자, 3년 정도 탔는데 정면에서는 제가 청소를 최대한 해서 한 4시간 넘게 했어요. 깨끗한데 뒷면 코너에 보면 색깔이 다르잖아요. 자, 뒷면 코너. 이건 뭐 세척액일 수도 있고 기존에 뭐 오래된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제가 이걸 이제 받아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친구 와이프가 그 자동차 중고 자동차를 이제 러시아에 수출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센스가 있고 스마트한 사람이라서 자 이렇게 아는데 자 그러면 2차 기준으로 제가 가로세로 규격을 한번 재볼게요. 자 출자를 가지고 자 출자도 10m짜리 10m짜리 자 10m 자 250 25cm 자 그리고 290 29cm 25cm입니다. 높이가. 그리고 넓이가 29cm입니다. 길다는 거죠. 제 한 뼘이 보통 2cm니까.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하는 이유가 에바포레이터를 오래된 걸 중고로 가져와 가지고 뭐 고압으로 잘 쏘아야 된다. 뭐 구멍이 많은 걸로 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작업자들이 어떤 주의를 해야 되냐? 자, 이 노즐을
자, 에바 장비, 그리고 옛날에 있는 저런 장비 오시리스 네이버에, 자, 이게 하나 따로 오죠. 여기에 챔퍼링 안전하게 C를 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안전하게 사용하게 손이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라인드로 하든지 줄로 하든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왜? 뾰족한 게 있으면 아까 말한 이 에바포레이트 알루미늄 핀이 다친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 많다고 했죠, 이게. 에바 노즐이. 제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다 점검을 해봤어요. 점검을. 어떤 게 뾰족하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떤 게 날카롭고, 앞으로 작업할 때도 그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차는 왜 그럴까? 그렇게 이제 공구를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어컨 가스 안에 있는 기름이 나왔을 때 물은 어떤가? 자, 기름이 둥둥 떠 있죠. 이게 지금 3주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최초에 뺀 물입니다, 이게. 아까 그랬죠. 에바포레이터 작업하는 정면에서 핀이 터진 게 아니고 뒤쪽에서 터졌다 이거지. 그러면 모든 차에 에바포레이터가 에바클링 하는 압력에 의해서 이게 정면에서 작업했는데 정면이 터져야 정상인데, 아니면 아까 말하는 작업 공간이 입구가 좁아가지고 입구가 좁다 했잖아요. 이렇게 겨우 들어갔어. 자, 노즐이 일반 현대기아나 다른 수입차보다 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좁게 들어가서, 자, 긁고 들어갔는데 빼다가 어디 걸렸다. 근데 왜 뒤에가 터지냐 이거지. 뒤에가 이미 이거는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뭐 결과는 나왔고 돈은 149만 원 물어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생기지 말아야죠. 이 작업을 하고 돈 지금 10만 원 벌고 13만 원 벌고 15만 원 벌고 차종마다 다르고 특징마다 다르고 이러니까.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작업자가 이상한 걸 느꼈다 하면 분명히 이상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러 갔다가 돈을 물어줘야 되지만 물어줘야 됩니다. 이거 시시비비 따지지 말고. 근데 조심하라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립니다. 자, 세차액이 161편, 에바클리닝 본편, 프리우스 4세대 제가 직접 경험한 에바클리닝 작업을 러시아 살린 교포 친구 와이프가 타는 차를 깨끗이 해주려고 4-5시간을 엄청난 물을 사용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고 에어컨 가스는 다 빠졌다. 근데 첫 번째 받은 오염수에서 기름이 나왔고, 제가 최초에 카메라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얘를 봤을 때 지금 반대편 구멍난 위치가 여기거든. 안쪽 구석에 이쪽에 몽골몽골한 돼지 비계 같은 느낌이 여기 있었어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작업자가 최초에 차가 들어왔을 때 송풍구 냄새를 맡고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쾌쾌한 냄새, 곰팡이 냄새가 아니고 좀 이상한 냄새 같으면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운전자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언제부터 냄새가 났습니까? 올해부터 났습니까? 아니면 좀 이상했습니까? 그래야 이렇게 저처럼 돈을 물어주는 일이 없고, 이것 때문에 오늘 차를 수리 완료될 때까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자, 이 부분 명심하시고, 에바포레이터를 오래 하셨다. 에바포레이터 작업을 오래 했다. 정비를 했다. 에바클리닝 잘한다. 자만하지 마시고, 저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열심히 땀 흘리고 더운데 출장 다니면서 저처럼 디테일링 샵 세차장 유지하면서 거의 가게세와 맞먹는 돈이 나갑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니까 잘 아시고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에바 클리닝 할 때 실수 있는 경험담을 제가 알려드리고, 자,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올려드렸습니다. 자, 세차하기 161편, 에바 클리닝 본편, 에피소드 1편입니다. 자, 다음, 여기 보이는 이 이야기로 다시 에피소드 2편이 나갈 겁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